오늘 주제는 에세파킹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원래는 제가 이 에세파킹이라는 주제를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을 수도 있는 얘기이겠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현재 주택난이 심화되는데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빨리 전환되고 있고 빠르게 어떤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김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김태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큰 차이가 없다, 예외 조항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싱가포르나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며 해외 사례도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다 그 에세파킹으로 인해서 폭등을 면하지 못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선 반영이 됐고 후 조치를 한 국가들이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도 20%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적용한다. 뉴질랜드에선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민감 토지에 투자하려면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하고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은 주택을 구매할 수가 없다. 이들 국가처럼 외국인 특별취득세 신설 등으로 내 외국인 간 부동산 세제를 차등화하거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외국계 사모펀드 등 대형 자본이 부동산 시장 교란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 입법은 아직 구상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잘 준비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내용을 보시면서 에세파킹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에셋이라는 의미는 한글로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킹이라는 용어는 한글로 주차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주차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기자분께서 굉장히 예를 잘 들어주셨더라고요. 그 예를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아주 좋은 고급차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난한 동네에 주차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자 동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교육 여건도 좋고 이렇게 주거 환경이 깔끔한 곳에 주차를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동네보다는 어떤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리고 인프라가 좋은 곳에 주차를 하고 싶으실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 개발도상국 부자들의 자금들이 보다 안전한 곳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세파킹의 주요 타깃이 이제는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부터 한번 지켜보면, 자,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매했을 때 이게 단계별로 어디가 많이 구매했는지 통계를 낸 자료고요. 일단은 1등과 2등은 구로구와 금천구죠. 당연히 구로구와 금천구 같은 경우는 그 일대에 어떤 영향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거기죠. 그 중국 대사관이 있는 곳입니다. 중국 대사관. 그러니까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구로구와 금천구, 그리고 중구, 영등포구 일대 이외에는 투기적인 세력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 서울시에 주택을 매수했을 때 그 국적들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의 지표로는 2015년부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에세파킹이 한국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얘기만 나온 것은 2014년부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지표는 15년도부터 잡혀있기 때문에 지표를 한번 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중국인들이 월등하게 더 앞서고 있고 그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인들은 특히나 내가 급하면 이걸 사용 가치로 바로 환원할 수 있는 어떤 현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부동산 좋아합니다. 부동산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에세파킹이 타깃이 된 국가들의 과거들을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일단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2013년도에 투자이민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현재 근 10년간 4배 이상을 상승했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밴쿠버 같은 경우도
2015년도 거래량 중에 33%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016년도에 밴쿠버 주택이 30% 급등을 해버린 거죠. 급등을. 자, 세 번째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인데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같은 경우도 최근 차이나 머니로 인해서 4년에서 5년 동안은 75%가 급등했습니다. 급등. 그러니까 이 정도 급등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거의 쓰나미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타 지역을 보게 되셔도 우리나라 한국의 제주도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주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오일머니로 인해서 영어권 국가들도 다 에세파킹을 한 번씩은 맞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세파킹에 타깃이 된 국가들이나 아니면 타깃이 된 지역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에세파킹에 대한 대비책이 무방비 상태였고 그 중에 상당 비중의 어떤 자금들이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폭등을 막지 못했다. 폭등을 막지 못했다. 자, 그러면 한국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한국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다 대출 규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많이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했을 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받습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외국인들은 굉장히 소수겠죠. 굉장히 소수. 그러니까 각 자국에서 해외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LTV, DTI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나라 자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중과세율을 부과하게 됐습니다만은 오히려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예외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걸 이용하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국으로 돌아간다거나 나는 사업상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자국으로 이렇게 복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요양을 목적으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이런 예외 조항이 있을 시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항이 예외적으로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굉장히 높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을 이렇게 규제하고 있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특히나 중국인들 입장에서 투기장 놀이터입니다. 투기장 놀이터.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의 어떤 투기 수요나 아니면 투자 세력들을 잡다가 이 외국인들의 자본에 우리나라가 잠식되거나 뒤덮여 버린다면 굉장히 그 후에는 우리가 입에 거론하기도 힘들 주택의 어떤 그 금액대가 나올 수도 있고 이 폭등을 막지 못할 수도 있고요. 즉 투기장 놀이터가 되는 거죠. 투기장 놀이터. 근데 저는 뭐든지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근시안적인 시각에 이 대비책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국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할 때도 보면 굉장히 그 결과에만 집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이 되기 시작하면 뭐 대출도 막고 또 그래도 부동산 상승이 되기 시작하면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러니까 주먹구구 형식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두더지 잡기에 늦은 대책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내기 바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의 상승을 불러왔다라고 하면 현재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떤 차이나머니나 아니면 해외 자본들이 유입이 됐을 때에 그러니까 SM파킹의 타깃으로 본격적으로 지정이 됐을 때에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대비책이나 아니면 예방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부 에세파킹이 잠시나마 왔다 갔었던 적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제주도의 토지 투자였는데 사실 이런 자금들이 이제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실 이런 상태에서 이 폭등은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폭등이 왔을 때 제주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는 물론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건 제주도는 예고편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긴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반대 의견들이나 아니면 뭐 제 의견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일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무방비 상태가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그때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후회했을 때가 가장 늦었다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지켜본다라고 하면 예방을 해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에 각자가 그리고 정부가 이런 대비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염려스럽고 심각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사태가 결국 서울로 유입되고 대한민국이 에세파킹의 그 주 타깃으로 잡히기 시작한다면 가장 피해 보시는 분들은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연예인들이나 다주택자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나 잘 걱정하시고 결국 피해자는 이 약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악영향들이 서민들의 어떤 주택을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극초 양극화 현상이 우리 국가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다.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참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한번 살펴보면 뭐 정책이 각자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물론 이제 이렇게 대립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 눈에는 단점밖에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 어떤 주제를 한번 살펴보게 돼도 사실 지금 뭐 임대인도 힘들고 그리고 임차인 분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 없는 무주택자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집을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장점과 단점이 있거나 아니면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현재는 단점밖에는 보여지지 않고 조금 더 신속한 정부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해답은 각 개인이 균형감 있는 대비책을 잘 구비해 놓는 것 밖에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절대로 지금 현재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각자의 어떤 경제적 여력에 맞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공습들이 왔을 때 과연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어책이 구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얼마만큼 또 실제로 일어났을 때의 심화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이실 텐데요. 참 슬프고 애석하게도 만약 뭐 10년이나 아니면 더 이런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어떤 임대인이 외국인이라면 정말 기분이 묘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잘못하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각자가 잘 이렇게 대비를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